이런 위험 요인들이 겹치면 겹칠수록 근시 퇴행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40대의 시력이 나빠지면 백내장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 라식 수술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과거에 라식을 받고 시력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들을 꽤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어떤 눈에서 잘 나타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 방문하신 40대 환자분은 다른 곳에서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환자분의 눈 상태가 지금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을까요? 오늘은 라식 수술 후 시력이 다시 나빠지는 이유와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식 수술 후에 시력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를 근시 퇴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위험이 높을까요? 첫 번째는 고도근시인 분들입니다. 특히 6디옵터가 넘는 고도근시에서는 더 많은 각막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근시 퇴행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근시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위험은 더 높아지죠. 두 번째로는 광학부를 작게 라식을 한 경우입니다. 보통 9mm를 레이저로 교정을 하면 이를 절삭부라고 하죠. 6.5mm의 광학부가 형성되는데요. 광학부는 같은 굴절력을 가지는 면적을 말합니다. 이 광학부가 야간 동공의 크기보다 작으면 야간에 광학부의 주변으로 빛이 들어올 때 빛번짐이 생기죠. 특히 20년 전에는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고도 근시에서 절삭량을 줄이기 위해 광학부를 5mm 정도로 작게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광학부로 교정하면 주변부 각막이 제대로 교정되지 않아서 시력이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각막이 얇은 경우입니다. 보통 각막이 500마이크로미터보다 얇으면 근시 퇴행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각막이 얇을수록 수술 후 각막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각막이 약한 경우입니다. 각막은 우리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조직인데요. 이 각막의 강도가 약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조금씩 변하면서 시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이 겹치면 겹칠수록 근시 퇴행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도근시이면서 각막이 얇은 경우라면 각막 강화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예로는 20년 전에 엑시모 레이저로 고도근시인 눈을 5mm의 좁은 광학부로 교정해서 1, 2년 안에 근시가 다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위험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했던 거죠. 다행히도 현대의 시력 교정술은 이러한 한계를 많이 극복했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라식을 받으신 분인데요. 오랫동안 잘 지내시다가 최근 들어 먼 곳이 잘 안 보이고 운전할 때마다 큰 불편을 느끼셨다고 해요.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다른 안과에서는 백내장이 시작되어서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다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아직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 결과 양쪽 눈 모두 광학부가 좁았고 불규칙 난시가 있었어요. 특히 우아는 각막 중심부 3mm에서 위아래로 굴절력이 크게 차이가 났고 좌안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구면수차였는데요. 구면수차란 쉽게 말해서 빛이 망막의 한 점에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현상이에요. 정상인의 구면수차가 0.27 마이크로미터인데 반해 이분은 우안이 0.739, 좌안은 0.711로 거의 3배나 높았어요. 이것이 바로 빛번짐의 원인이었죠. 20년 전에는 경험의 부족과 기술의 한계로 조금 광학부로 교정한 경우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주변부가 제대로 교정되지 않아서 이 구면수차가 증가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이런 경우 퍼스널 아이즈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시력 교정술의 경우 각막의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근시, 난시 도수만큼 각막을 깎다 보니 각막 중심부와 주변부의 굴절력이 달라져서 구면수차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퍼스널 아이즈는 그 사람의 눈에 딱 맞는 교정을 해주죠. 각막의 앞면과 뒷면은 물론 전방의 깊이, 수정시의 두께, 안구의 길이까지 모두 측정해서 3D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빛이 망막에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최적의 각막 모양을 만들어주죠. 넓고 균일한 광학부 교정이 가능해서 구면수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덕분에 모든 시력 교정술을 통틀어 빛번짐이 가장 적습니다. 이 환자분은 40대셨기 때문에 노안도 함께 고려해야 했는데요. 오른쪽 눈은 먼 곳을 잘 보게 하고 왼쪽 눈은 약간 근시를 남겨서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게 교정했습니다. 이걸 모노비전이라고 하죠. 결과를 살펴볼까요? 수술 일주일 후에 오른쪽 눈은 1.2, 왼쪽 눈은 0.8까지 시력이 올라갔어요. 근거리 시력도 양쪽 눈 모두 제2원까지 나왔는데요. 이는 스마트폰에 작은 글씨까지 잘 보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막의 모양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예요. 각막 지형도를 보시면 수술 전에 좁았던 광합부가 넓어졌고 울퉁불퉁했던 각막이 매끄럽게 교정되었어요. 구면 숫자도 정상 범위로 낮아져서 가장 큰 문제였던 야간 비펀집도 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라식 수술 후 시력 저하로 고민하시던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이분처럼 40대의 시력이 나빠지면 백내장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과거 라식 수술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퍼스널 아이즈로 좋은 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시간 내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